예, 이현철입니다. 우리가 상단계가 한 1시간이 한 20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시간 수업이니까, 두세 시간 수업이니까, 한 4, 50분 더 하는 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강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 이 상징계와 실제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이제 부족하니까, 자, 프로이트와, 융과 애들러는 이제 열등감이라고 이제 컴플렉스로서 이제, 설명하고 있고, 어, 그, 프로이트는 이런 불완전한 에고의 가정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왜 집착을 하냐,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이제 좀 잘라 먹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저가 이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갖고 뭐 열등감이든 뭐 어떻든 뭐 에고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것이 이제 지금 상징계에 있어서 이제 재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계에 무의식적으로 재현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재현되니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에 있는 나의 아내에 대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투사가 돼가지고, 자, 프로이드식으로 보면 설명하면 되는 거죠. 투사가 돼가지고 예전에 채워지지 못했던 그 사랑을 나는 무의식적으로 채우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집착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니 사랑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그좀 집착을 일반적으로 보인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락강의 상징계와 실제계. 뭐, 우리가 상상계를 다 이해했으면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한 2, 30분만 더 하는 거로 이제 하겠습니다. 자, 락강은 이제 우리가 오이드푸스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어머니하고 동일시하는 단계, 이 자기중심적인 자의식 단계,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상상적 난근의 단계다 이렇게 표현했죠. 어머니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 상상적 난근. 그러면서 이제 2단계인 내가 어머니의 욕망을 채워줄 수는 없구나. 만약에 내가 어머니의 욕망으로 계속 채워주는 존재로 남으면은 우리가 프로이트에서 배웠지만 거세를 당하구나. 이것이 상징 2단계고 이 거세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렇죠? 저는 어머니의 욕망을 포기해야 되죠. 그리고 아버지와 동일시하는 이제 상징적 난근의 단계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상징계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실제 이 실생활의 단계죠. 상징적 기호로 살고 있는 이 단계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는 단계고 이 규칙에 우리가 들어가는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말해도 반복되지만 이 락강의 상징계를 내가 이제 완전히 이제 놓치는 단계니까 말이 반복되지만 융의 사회적 자아로 사는 단계, 페르소나로 사는 단계에 오니까 셀프를 모르고 사는 단계죠. 그러니까 이게 주체의 사태다. 그래서 분열적 주체로 강요된 선택.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은 나는 정신병원에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이 강요된 선택이죠. 인간이 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처럼 지금의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단계를 반드시 내 거를 버려야 돼만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강요된 선택이라고 이렇게 락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 학자들이 장기 이 판을 이 상징계를 설명할 때 이미 규칙적으로 질서화된 상계죠. 이 상징적 난근의 단계, 부하의 동일시라는 것은 이 규칙적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다가 이제는 뭐란 얘기예요. 자, 해겔의 변증법이 그 정체성의 변증법이 그거죠. 나를 중심으로 내가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타자의 중심으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정반, 합이죠. 이걸 일치하는 것이 변증법적 통합이죠. 그런 식으로 내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 살다가 이제는 뭐예요? 타자의 중심적으로 내가 맞춰가는 세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상징계예요. 그렇죠? 타자로 사는 세상이죠. 여기서 내가 맞추지 않으면은 쉬운 얘기로 이게 우리가 보통 학자들이 이제 장기판을 두는데 차는 차의 길이가 있고 그렇죠? 상은 상의 길이 있고 쫄은 쫄의 길이 있어요. 이미 주어진 길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막 상이지만 이 상이 막 차처럼 가가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정신분열증 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병에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맞춰진 이런 사회적 질서에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강요된 선택이자. 어차피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면 이 길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의 길에 우리가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 타자의 세상이 바로 상징계고, 락강은 이것을 언어로 표현했으니까 상징적 기호다. 그쵸? 상징적 기호. 그래서 우리는 호명. 그죠? 교수면 교수라는 호명, 뭐 판사라면 판사라는 호명, 대통령이면 대통령이나 호명, 이 호명 속에서 우리는 주체화돼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다. 이게 바로 상징계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뭐 사람이 살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포장한 거죠. 학문적으로 포장한 거. 그래서 뭐 아버지의 금지법은 아이를 어머니의 육체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렇죠? 이자관계, 상상계 단계를 거세 분리시키며 완전히 항류의 대상이었던 상상적 양근이었던 어머니를 영원히 상실의 대상으로 만든다. 그렇죠? 끊어진다는 얘기죠. 끊어진다. 그러면서 이것이 안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신분열증. 그렇죠? 정신분열증은 이것을 끊어지지 못하고 아버지와 동일시 못한 친구들이 정신분열증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음은 상의 길을 가야 되겠지만 얘가 나는 상이 아니고 그냥 뭐 차처럼 뭐 가게 되면 뭐예요? 세상에 살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이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네? 이게 정신병으로 가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더 쓰인 거,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았다가 이제 되면서 사회의 길서에 나를 맞춰가는 거죠. 이게 바로 상징계라고 락강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뭐 대타자는 나의 욕망을 인정하고 사회는 뭐 아까도 했지만 나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그렇죠? 대타자의 욕망이나 나의 욕망은 똑같으니까 인정하고 욕망의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이다. 당연하죠. 대타자들이 구찌백 모든 사람이 욕망하죠. 그죠? 구찌백.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그걸 욕망하고. 그러면 구찌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욕망하니까 대타자들이 그 욕망을 부여하는 존재이죠. 락강은 대타자를 장소의 개념으로 설명. 아까도 했지만 엘도식의 이제 장소의 개념으로 보니까 나를 제외하고는 뭐냐면은 다 타자 아닙니까? 근데 왜 주체가 네 군데 다 있었냐? 이제 엘도식을 내가 넘어갔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엘도식의 주체가 네 군데 다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제가 융을 보겠지만 융의 에고는 내가 아니죠. 나는 셀프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닌 페르소나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니다 보니까 좀 난 사람은 뭐 4, 50대부터 이제 나를 찾아가는 사람이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아휴 내가 아니든 뭐 남이든 그냥 세상 흘러가듯이 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소에 가면 그 내가 아니니까 모든 주체가 내 군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차지할 수 있고 아버지가 찰 수 있고 어느 구조 사회적 지표가 그 얘기예요. 상징계 주체 부모의 언어에 더 쓰인다. 오버라이.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는 들어왔다는 얘기야. 이 질서의 세계에 들어왔다 우리가. 그럼 뭐 질서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것은 상징적 기호의 주체가 되니까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고 아버지 부모로서의 삶을 살고 자식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렇죠? 이 삶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이 상징계에 들어왔고 언어에 의해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버라이터 쓰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상징계에서 이 소외와 분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소외하고 분리가 돼서 우리는
이 질서에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내가 융의 말에 의하면 셀프가 에고로 살고 있는 거죠. 나의 셀프는 모르죠. 자, 근데 이분은 셀프 버린다는 개념이 없죠. 융은 그냥 셀프는 갖고 태어나는 거죠. 집단 무의식이니까 본질적이라는 얘기죠. 본질적. 어? 이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 근데 프로이트와 락강은 어찌되었든 나를 버려야 돼요.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버리니까 그죠? 나를 버린다니까. 버리지 않으면은 정신분열이 가지되죠. 나를 버리니까 뭐야? 에일리네이션 아닙니까? 소외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거. 가장 대표적인 소외가 뭐예요? 돈. 그렇죠?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만든 것이지만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내가 인간이 만들었지만 나를 지배해.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버리고 버린 내가 나를 지배하니까. 그렇죠? 내가 페르소나 자아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셀프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소외죠. 그렇죠? 이 버리는 과정을 분리라 그러죠. 분리.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분리가 되고 안 되고, 자, 분리가 완전히 되면은 신경증 환자고, 그렇죠? 분리가 됐다가 분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면 도착증 환자고, 분리가 안 되면은 정신분열증 환자죠. 이 분리라는 이 과정에서, 자, 그러니까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넘어올 때가 이 분리인데, 이 분리의 과정에서, 그죠? 분리의 과정에서 분리를 못하면은 정신분열증. 우리가 이건 이제 저 대면 시간에 한번 좀 이왕 나왔으니까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분리가 불안해. 그쵸? 분리는 됐어. 근데 분리에 대해서 자꾸만 의구심을 가져. 제가 뭐라 설명했죠? 그렇죠. 제가 그걸 설명했죠. 그거 뭐예요? 원빈 나오는 거. 그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 밤이라서 그런가 봐요. 원빈 나오는 거. 그 영화로 설명했죠. 김혜자 원빈 관계. 이게 도착증 경계성 성격 장애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분리는 됐지만 엄마에 대해서 엄마가 나 죽이려고 했잖아. 그쵸?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가 되면은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나 나나 신경증 환자로 오는 거죠. 자, 신경증 환자로 왔어요. 우리는 신경증 환자예요. 정신분열증과 도착증은 이제 끝났고 완전 분리가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는 신경증 환자예요. 자, 아까도 했지만 나는 페르소나 자아로 살고 있고 나의 셀프는 몰라. 그러니까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찾고 싶은 거예요. 이 찾는 과정을 남의 깃대에서 찾으면은, 그죠? 남의 깃대,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찾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모든 사람 이것이 찾는 사람, 모든 사람이 찾으면 신경증하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셀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봉인가정, 성철스님 같은 분들이 이 세상에 몇 분이나 계세요. 그분들만 찾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찾고, 그냥 페르소나로서 삶을 맞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신경증 환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없으니,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나를 찾아야 되는데, 셀프로 찾아야 되는데, 이걸 못 찾고, 셀프는 분명히 있어, 무의식적으로. 그쵸? 있는데, 이건 못 찾고 있으니까 뭐야? 남한테 깃대서 찾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 문제는 내가 결정해야 되죠. 그죠? 내 문제는 내가 결정해야 되죠. 근데 남한테 결정 걸리는 거예요. 자, 저가 신경증 환자예요. 왜? 저는 뭐 결정을 할 때 내가 결정을 안 하고 아내한테 항상 물어봐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아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내가 나보다는 훨씬 현명한 것 같아.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도 그러네.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또 우리 아내하고 얘기하고 와이프가 이렇게 결정하더라고요. 그죠?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결정 못하고 남한테 기대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히스테리예요. 히스테리. 햄리, 햄리. 남한테 우유부단하고, 그죠? 이런 사람들. 응? 자기가 결정 못하고. 자, 박해불안에 또 말을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것이 박해불안이지만, 프로이트는 또 박해불안을 이게 두 번째 히스테리를 해석해요. 내가 뭘 했어. 근데 이걸 나의 관심에, 나의 중심으로서 보지 않고 항상 상사나 뭐 그 직장의 뭐 교수나 그 사람의 눈에서 나의 일을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럼 나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상사가 어떻게 생각하지? 교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지? 요렇게 본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시스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찾는 과정에서 소외가 일어났지만 이것이 증상이 심해하면은,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그냥 나처럼 모르고 살면은 신경증이에요. 뭐 신경증이고, 이거 자꾸만 남한테 기대서 하면 장애죠. 장애고. 자, 그리고 또 소외를 또 어떻게 이 셀프를 자기를 어떻게 찾느냐면 소외가 당했으니까 자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사람 자기중심적으로 상상계의 이미지들 자기중심적이 나르시즘이죠. 자기중심적 너무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은 이제 강박증이에요. 강박증. 자기중심적으로 다 모두가 남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르시즘이 상당히 강한 친구들이죠. 요런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강박 장애라 그래요. 이 강박 장애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결백증 환자들 이런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 소외와 분리 속에서 상징계의 소외 분리가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 이상 행동이 결정난다고 여러분들이 봐요. 그래서 소외와 분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외와 분리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죠. 진정한 주체를 생각하게 되면서 욕망을 갖게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아니니까 가짜인 나가 욕구를 하고 요구를 하니까 당연하게 차이가 생기죠. 내가 욕구하고 요구하면 어느 정도 욕망 있는 것도 채워질 수도 있고 안 채워질 수가 있는데 내가 아닌 사람이 나인 양 내가 생각하고 욕구하고 요구하니까 항상 뭐 채워도 부족한 거죠. 왜? 내가 아니니까. 이 말을 20평의 아파트 살고 싶으면 또 30평 사고 싶고 30평에 살다 싶으면 또 50평을 하고 끝없이 욕망한다는 얘기죠. 왜? 인간은 자기를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갖게 된다. 기표적 존재나 그렇죠? 아까 기올라는 나의 욕망은 타자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아까 했죠? 상징적 기호 속에서 형성된다. 그렇죠? 타자의 관계에서 타자의 욕망을 내가 욕망한다. 이 얘기를 다시 이제 상징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이 다시 반복되지만 타자가 나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에요. 그렇죠? 나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에요. 타자가 욕망을 하는 것은 나도 욕망이에요. 타자가 판검사를 욕망하니까 나도 판검사를 욕망하지. 타자들이 구찌백을 욕망하니까 나도 구찌백을 욕망하고. 그렇죠? 타자들이 큰 집을 욕망하니까 나도 큰 집을 욕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 기호의 주체라는 것은 타자의 욕망 속에서 나의 욕망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까 이야기한 얘기를 다시 재현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의 욕망을 초월한 본질적 존재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상징계는 같은 얘기죠. 그래서 상징계는 이러한 질서의 단계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쵸? 리얼. 그래서 이 실제계는 여러분들 저한테 너무 이제 지루하니까 상징계와 실제계를 이제 약간 이렇게 좀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실제계는 프로이트에 없는 영역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이트의 이드가 실제계의 영역이죠. 프로이트의 이드의 영역을, 본능적인 영역을 락강은 이제 실제계라는 개념으로서 재해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리얼이에요, 리얼. 그래서 자, 락강은 기호로서 이제 무의식을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다, 그런 말을 했죠.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그 얘기죠. 자,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을 사랑해. 인간은 언어로서 표현하고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 나에는 어떠한 단어로도 당신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없어. 분명히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락강이 거기서 앱스트랙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실직이야. 그죠? 그게 실직이야. 언어로서 표현되지 않은 영역. 자, 사가 했죠. 사가라는 영역은 뭐라 그러지? 신라곤에서는 선악의 영역, 뉴턴에서는 이성과 과학의 법칙, 파리스의 영역은 질투의 영역. 자, 여러분들 애플의 로고, 애플 로고 아시죠? 애플의 로고가 이제 한입 깨문 이 사과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잡스가 이제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가지고 구구절절하게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애플의 로고는 지금 우리가 통념되려면 알랭 뚜랭의 이런 그 추모의 사과예요. 왜냐면 한입 깨문 사모가. 왜냐면 알랭 뚜랭이라는 사람은 이제 2차 세계전 때 그 독일의 그 암호를 해석하는 영국의 이제 수학자죠. 그 사람 때문에 독일의 암호를 해석해요. 암호를 해석해서 독일 배가 어디 간에 다 나와가지고 아마도 2차 세계대전을 이끄는 아주 영웅의 영웅이죠. 수학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컴퓨터에 이제 기초를 만든 사람이죠. PC에 이제 기초를 만든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래 가지고 알랭 뚜링이 여러분 영화도 나왔지만 동성애 여자니 그 사람이라서 이 호르몬을 맞으면서 자기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독이 든 사과에 독을 넣고 이제 자살을 하면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입 깨문 사과예요. 그래서 사과라는 것이 계속 의미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파리스의 사과, 질투의 의미, 기가 있고, 이제 알랭 뚜랭의 애플의 로고는 뭐예요? 알랭 뚜랭을 추모하는, 이 다양성을 부정하는 이 세상의 원망, 이런 것도 포함되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애플의 한입 깨문 사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언어로서 표현되지 않는 영역은 크게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계속 언어로 끌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영역은 실제계예요. 그렇죠? 실제계. 그러니까 실제계는 상징계를 지속화시켜주죠. 그러니까 보르네오 매듭이에요. 한쪽이 풀리면 다 풀린다는 얘기예요. 상징계를 얘가 계속 지속화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의성 그러면은 실제계의 창의성이고, 그래서 이 실제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 영역에서 나를 찾는 과정, 융의 셀프를 찾는 과정은 락강에선 실제계예요. 그래서 실제계에서 나를 찾기 때문에 나를 찾는 사람만이 창의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창의성이 없죠. 저는 새로운 것을 만들고, 창의성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발명이잖아요.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발견이야 콜럼부스가 남미를 발견했듯이 있는 거를 발견하는 거죠. 창의성에서 없던 것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가 왜 창의성이 없냐?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페르소나로서 나 그냥 살다가 하고, 나는 진정으로 내가 셀프가 뭐지?
이걸 내가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창의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계는 창의성의 영역과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있으려면 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셀프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셀프, 너를 찾는 것이 바로 창의성이 교육이라고 저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계는 어떤 언어 체계 밖에 머물러 있는 일종의 자녀 영역이라 할 수가 있다. 단순히 주관적 현실을 나타내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상상계와 상징계가 궁극적으로 분리되죠. 그쪽 계속 언어적인 에너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으면 또 동시에 그 두 영역의 구성들의 이면을 이룬다. 이게 이것을 이거라고 뭐라 그러냐면 재현적 비재현체다. 재현은 하지만 재현은 안 되는 거예요. 동시성의 비동시성 같은 말이죠. 동시적이지만 또 동시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계는 분명히 있어. 그렇죠? 근데 재현은 안 되잖아요. 언어 박해역이니까. 나는 당신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 분명히 말이 안 되는 그런 말로 표현하는 영역이 있어요. 재현 영역이죠. 근데 재현이 안 되잖아요. 재현이 되면 상징계죠. 그렇죠? 실제계가 있고 실제계에서 재현이 되면 이건 상징계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재현적 있지만 재현이 안 되는 영이다. 재현적 비재현체. 무슨 말이겠죠? 실제계는 재현적 비재현체. 있지만 재현이 안 돼요. 재현이 되면은 상징계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드러났지만 재현져 있다. 그 상징계의 정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그 상징계의 에너지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락강도 이 실제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봅니다. 왜냐하면 뭐 없는 재현적 있지만 없는 영역이니까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데 이제 S의 영역, 이드의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에 S의 영역, 이드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나라는 셀프 쉬운 얘기로 융은 셀프가 집단무의식이겠지만 락강의 입장에서는 나의 셀프는 실제계에 있어요. S에 있죠. 그 S의 영역이고 실제계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해라. 이드의 속에서 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능에 충실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은 셀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본능에 충실하라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나도 말은 쉽게 하지만 이게 뭘 의미하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아까도 했지만 나는 셀프를 못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셀프를 찾는 거는 본능이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S 영역이 실제계 영역이고 S가 본능이니까 당연히 본능에 충실한다는 것은 나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뭘 의미하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제가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볼게요. 이게 뭔가. 그래서 그러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좀 형평상 책을 읽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 S 영역이고 이것을 이제 여기에 주체를 주의상스의 주체. 그러니까 셀프를 찾는 사람을 락강의 입장에서는 주의상스의 주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프로이트의 추동의 영역이죠. 리비도의 영역이에요. 리비도의 영역. 그죠? 이드가 리비도로 이제 저기 뭐 에너지니까 리비도의 영역이에요. 리비도의 영역. 그러니까 리비도의 영역이 주의상스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열적 주체고 융이 얘기했던 셀프를 아는 사람은 이게 개별화된 인간이라 그랬지만 락강의 입장에서는 주의상스의 주체죠. 그래서 리비도를 욕동이라고 그랬죠. 욕동. 그러니까 욕동의 주체. 그러니까 욕동의 주체라는 것은 말이 좀 욕동 그러니까 뭐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 뭐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본능적인 욕동의 주체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셀프를 찾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욕동의 주체에서 뭐 저는 뭐 이따 우리가 윤리적 주체로 한번 대면 시간을 볼 건데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박해 불안을 벗어나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이 욕동의 주체죠.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뭐 아까도 저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으면 직원들하고 엄청 싸웠을 거예요. 저가 지금 그 행사가 하나 있는데 발대식 행사를 하는데 뭐 저가 이제 뭐 책임자지만 그 직원들이 자꾸만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화를 내고 막 이제 그랬는데 싸울 걸 안 싸우고 이제 좋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졌지만 맨 처음에 그걸 저 학교 왔을 때 겪었을 때는 엄청 화를 내는 거죠. 그럼 화를 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본능적으로 그냥 화를 확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본능으로 돌아가는 이게 그 애들러가 봤듯이 이게 화를 확 내면 이게 공동체 감각, 소셜 인터레스트 이런 것도 또 이게 뭐 와야 되잖아요. 분위기가 그 쉬운 얘기로 저가 만약 화를 냈으면은 분위기가 이제 서먹서먹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분위기가 서먹서먹해진다는 것은 애들러의 사회적 관심, 공동체 감각을 상실하게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세요. 나는 설명을만 하는데 많은 곡선 뭐랄까 복합적인 그런 그 보이지 않는 곡선들이 있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 뭐 본능적으로 뭐 화를 내려는 거야? 그럼 또 애들은 공동체 감각 속에서 화를 내라는 거고. 하여튼 지금 좀 복합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제계에서도 락강은 실제계를 만들었지만 그렇게 이렇게 뭐 윤리적 주체화 과정이다. 그래서 주의상스 주체를 이제 개별화된 인간이 개성한 과정이고 주의상스의 주체, 욕동의 주체로 가는 과정은 이제 윤리적 주체화 과정이다. 이렇게 그 락강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윤리적 주체화 과정도 저한테 또 고민도 많이 해보겠지만 그렇게 썩 들어오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보통 학자들이 how 그럼 어떻게 셀프를 찾는데 거기서 약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그런 거는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실제계를 여러분들 가장 그 락강도 야 칸트의 물 자체로 보면 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물 자체는 꼭 실제계는 아니에요. 근데 칸트의 물 자체처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칸트의 딩아짓이 그게 딩이라는 것이 이제 그 영어로는 thing 물이죠. 딩아짓이 물 자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성에 의해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성에서 이 자연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현실의 세계고 우리 이성과 과학으로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역함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산불 나는 거를 우리 이성과 과학으로 추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는 이성과 과학으로 추측이 돼요. 근데 산불은 여러분들 오늘도 뭐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강원도. 이 산불은 추측이 안 돼요. 지진하고 일본이 암만 뭐 지진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가져가지고 하여튼 몰두하고 있지만 지진을 추측을 예견을 못 하잖아요. 왜? 완전히 분석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뭐 역함수라 그러잖아요. 이걸 수학적으로 역함수. 그러니까 추측이 못하는 부분이에요. 예견을 못하는 부분이고 설명을 못한다는 얘기죠.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죠. 이게 바로 물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 여러분들 종교를 믿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어떻든 데카르트는 이성에 의해서 신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렇죠? 믿는 분들이야 뭐 이성에 의해서 산소가 눈에 안 보이지만 이성에 의해서 산소가 있다는 듯이 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종교 데카르트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같이 신을 물론 믿기는 믿는데 하여튼 저같이 이렇게
뭐 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신이 있어? 이렇게 의구심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재 과학의 수준에서 신의 영역을 증명을 못하죠. 그렇죠?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물 자체로 남아있는 거죠. 데카, 어, 데카르트가 아니죠. 뉴턴의 설명으로서 세상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 일어나니까 더 올라서 세상을 해석하는 거. 우리가 현대성 시대에 얘기했죠. 그만큼 더 설명이 더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이 세상을 다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으로도. 요게 바로 물 자체예요. 간태의 물. 그러니까 있지만 재현되지 않는 영역이죠. 그 물 자체. 그래서 락강은 요 실제계를 칸트의 물 자체라고 한마디로 딱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물 자체는 똑같지 않다. 이제 그러한 성격이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상징적 기호, 타자들이 욕망하는 상징적 기호를 욕망한다. 그때 상징적 판사가 검사라는 것은 뭐야 그 대상이죠. 상상계 있죠. 안나까라니아가 레벤스키라는 대상을 욕망했다. 이 대상을 오브제아 이렇게 해요. 저기 뭐야 그 락강은 오브제아, 오브제 주의상스.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셀프가 원하는 대상은 오브제 뿌띠야. 작다. 이게 작다는 것이 작은 거면요 어렵다는 뜻이죠. 어렵다. 그러니까 뭐 무가 크다는 의미죠. 그죠? 없을 무가 아주 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도가도 비상도 이런 식으로 그죠? 도가 도라가 실제기 할 때 보통 그런 말을 해요. 도가도 비상 도를 도라고 부를 때 그 비가 도가도 비상도 도를 부를 때 그건 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노자님이 도가도 비상도라 가지고 도를 도라고 부를 때는 도가 아니다. 그죠? 그게 실제계죠. 언어로 나타나면 상징계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도를 도로 부르면 언어로 표현하면 그건 도가 아니다. 그죠? 도라는 것은 실제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실제계는 뽀띠 작다는 것이 여기서는 무예요. 무는 엄청나게 크다는 의미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이게 바로 실제계예요. 그래서 하여튼 실제계는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내고 상징을 지식해준다. 그래서 랑깡을 이렇게 그 상징계 실제계를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어야 할 거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이제 대면 시간에 이제 실제계에서 주의상스의 주체, 융의 이제 봉인 과정, 그죠? 봉인 과정과 락강이 또 찾는 과정.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는 그런 거 셀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던 분이시기 때문에 융은 봉인 과정 해라. 그 다음에 애들러는 과제 분리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락강이 그 셀프를 찾는 과정, 이제 본인의 얘기하면 이제 주의상스의 주체를 찾는 과정은 이제 윤리적 주체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윤리적 주체가 이제 원하는 것을 우리가 대면 시간에 짧게 얘기하면서 또 한번 그 세 학자를 또 이렇게 비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분은 이제 응시라는 개념을 이제 그 실제계 그 나를 찾는 과정에 그 응시와 승하예요. 응시와 승하의 집대성이 이제 윤리적 주체인데 승하라는 것은 사랑 아까 그랬죠. 똑같은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달리 보여요. 다 이뻐 보이잖아요. 그렇죠? 미운 짓을 해. 우리가 보통 사람이 나한테 미운 짓을 해봐요. 얼마나 믿겠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 그 미운 짓 해도 처음에는 화가 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귀여워 보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긍정적으로 합리화, 자기가, 이게 승하죠. 그래서 누구야, 저 생각이 안 나네. 득봉인가? 그 사람이었는데, 그냥 화장실에 그 소변 다이를 뜯어가지고, 미술관에 전람을 했더니, 사람들이 달리 보잖아요. 똑같은 것을 달리 보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얼굴을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렸던 것을
이분을 그냥 교회나 성당에서 각광해서 비춰보니까 달리 보이잖아요.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대상이 달리 보이는 것이 승하고, 이것이 이제 그 윤리적 주체화를 보는 기본적인 태도. 두 번째가 이제 응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실직에는 그러니까 셀프를 찾는 과정이지만, 요게 이제 벨란스케스의 시녀들 해가지고, 요게 이제 원근법을 이제 락강은 보통 우리가 대상을 보고 원근법이죠. 그림을 그리지만, 이분은 응시, 대상이 나를 보는 게, 이게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의 그림이 원근법을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상을 보서, 원근법으로 보통 미술을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나를 보게끔 그린 게 이게 시녀들이라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응시라는 개념. 그래서 락강은 이 윤리적 주체화가 어려우니까 이런 그 미술 작품에서 찾아요. 미술 작품이 바로 우리의 그 실제계를 나를 찾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술에 대해서 상당히 그 찬양을 해요. 그래서 이 응시, 그러니까 미술 작품 속에서 나를 찾는, 그러니까 그 경영학을 보면은 이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쵸? 뭐 아름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실용적이어야 되고, 그쵸? 여러분들 신발을 만드는데, 제품을 만드는데 아름다웠기도 하고 실용적이어야 되죠. 아프면 뭐예요? 안만 아름다우면 뭐예요? 신으면 아프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우고 실용적이고, 여기서 이제 이 심리학과 경영학이니까 플러스해요. 요즘 인간의 본성을 깨우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도스토예프스키의 제아벌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신분 저기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그 제아벌에서 이제 그분이 누구죠?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양녀로 이제 그 자기 공장에서 어머니가 죽고 그 딸을 이제 양녀처럼 키웠지만, 묘한 감정이 거기서 그리잖아요. 복선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딸의 그 약혼 남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서 구해주고, 그쵸? 구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를 평생 쫓아다니는 그 형사를 또 살려주고, 이런 거 보면서 제아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져야 되는 어떠한 그 애들러가 얘기했던 타자 공헌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성을 일깨워주잖아요. 그죠? 본성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하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점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할 수가 있죠. 본능에 충실하다는 것은 어떤 욕동의 표현으로서 자기의 모든 그 열정적인 표현도 어떻게 본능에 충실한 거겠지만, 이 본능에 충실하다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타자에 대한 공헌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잠깐만 본능이다 그러면은 이기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본능이라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성선설이라고는 인간은 타자성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성악, 선악, 왜 그래요? 맹자님이, 그죠? 성선설, 성악설, 상대적으로 보죠. 선악, 성령, 나도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이기적인 면도 있고, 이타적인 면, 동시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에 충실하다 그러면은, 잠깐만, 그 이기적인 것만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락강이 얘기하는 이 윤리적 주체화는 어떻게 보면은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제아벌, 이런 그 이타성, 그쵸?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쵸? 용서하는 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지금 부활절 기간이죠? 하여튼 부활절하고 지금 비슷해가지고 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새벽 기도 가는 거 내가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 거
대신 이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이런 타자성,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능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삶 같은 삶이 어떻게 보면 나를 윤리적 주체하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윤리적 주체를 보면서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실제계는 다시 정돈을 하면은 실제계에서는 뭐 상징계를 지속화시켜 주는 영역이고,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재현적 비재현체고, 여기서는 융이 얘기했던 셀프, 나를 찾는 과정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S, 이드, 실제계, 본능에 충실해라. 그렇지만 본능에 충실하는 것은 말이 되어 있지만 이기적인 면도 있고 이타적인 면도 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때는 자기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집착도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기적인 면이죠. 그렇죠? 이기적.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 아까도 했지만 도스토예프스키의 제아벌에서 이타적인 면도 있다. 그래서 이 본능에 충실한다는 것은, 윤리적 주체라는 것은 이렇게 이기적인 면도 있고 이타적인 면도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것을 가는 과정은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 바로 응시와 승하다. 그래서 대상을 다시 보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응시의 관점이죠. 응시의 관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데에서 어떻게 새롭게 보는 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세상이 지금 나를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보는 나처럼 가고 있는 거죠. 혼명되니까. 그렇죠? 혼명돼서 난 세상이 불러준 대로 거기에 응시해서 뭐 교수로서 선생으로서 삶을 사고 있지만, 바꿔보자는 얘기죠. 바꿔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원근법을 탑해서 내가 교수를 바라보는 거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그게 응시. 이게 바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제 응시의 개념도 하면서, 하여튼 우리가 윤리적 주체화 시간을 대면하면서 서로 또 한번 우리가, 어차피 이게 뭐 심리학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해하는 거, 작게는 나를 이해하는 거니까, 우리가 또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